수능 날은 비행기도 뜨지 못한다고 하죠. 하늘길도 속은 숨을 죽일 만큼 지금 2016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1교시 시험 시작과 함께 수능 출제위원장이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번 수능의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교시 국어 영역이 떨리는 마음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학생도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또 뭐 1년이 아니죠. 고등학교 내내 준비를 쭉 해왔을 텐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그 수능 출제 경향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으로는 뭐 이제 이른바 지난 해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뭐 물수능, 뭐 쉬운 수능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출제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평이하게 작년도 수준에서 출제하셨기 때문에 올해 수능도 뭐 여전히 이제 쉽게 이제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난 그 6월과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능이 이제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은요. 네네. 평가 이제 수능 출제위원장 말씀에 의하면은 6월, 9월 달. 그러니까 올해 수능 모의고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국어 B형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1등급 만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은 국어 A, 수학 B, 영어가 1등급 만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평가원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 1등급 컷 만점이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EBS 교재에서 매년 그 높은 비율로 수능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인강들을 많이 하면서 또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도 그 EBS 연귤이 뭐 70%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변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출제 비율은 늘 70% 이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변형 출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봤던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이제 소양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수능에서도 EBS 체감 연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된다면 글쎄요, 성적을 가를 주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좀 그 변별력이 자유로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탐구 영역이 우선은 이제 변별력을 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과목을 뽑는다면 아마 수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수능이 처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시행된 지 이제 23년째가 돼가는데 수능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수능이 반복되면서 변별력이 높지 않아지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한 학생, 더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과 좀 그 편차가 좀 적어진다.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물수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쉽게 나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다시 변별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변별력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수능을 쉽게 내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실례로 이제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수능을 보는 그날은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변별력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중하위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 수능 또한 이제 현재 수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이 뭐 끝났다고 해서 사실 입시 전략이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 가채점 분석을 통해서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생각보다 뭐 성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고 못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가채점 같은 경우는 오늘 필히 이제 학생들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가채점이 이제 끝났다고 하면 이제 먼저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내가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지금 현재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예, 예. 또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제 주말부터 이제 그 수시의 그 대학별고사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제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논술이나 면접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여기에 이제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가채점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지원한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대학별 고사를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지원하게 되면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수시에 좀 더 전념을 해서 합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러니까 수시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네. 미치지 못한다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조건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자체가. 네. 개 중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5개 종목 그 문항 영역 중에서, 예. 뭐 특별하게 다 괜찮게 보는데 한 영역에서 점수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영역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인문 계열인데 좀 수학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찾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대 같이 수학 반영 비율이 15%로 굉장히 적은 대학이 있거든요. 뭐 이런 데를 찾는다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내가 자연 계열인데 국어가 안 나왔어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는 필수입니다. 네. 하지만 국어하고 같함 중에서 본인이 택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버려도 되는 예, 그러면 내가 같함에도 좋으면 국어를 버리고 이런 대학을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대학들을 잘 찾으면 말씀하신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못 본 영역에 대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과나 네.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졸업생 응시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그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지금 반재수생이 한 4,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제 반재수생이 지금 한 1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뭐 한 절반 정도만 이제 시험을 또 잘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의체한결이라든가 뭐 우리가 선호하는 상위 10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1,000명에 지금 현재 13만 한 6만 원이 잘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수시 전형에 지원 학생들 그 대학별 아까 말씀하신 대학별 고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이나 이제 논술 고사 봐야 되잖아요. 요령이 뭐 각자마다 요령이 있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논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글을 잘 썼다 하더라도 제시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쓰게 되면은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시문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잘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모든 시험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왜 그 우리가 그 자신의 위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배치표상의 어떤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끝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입시 기관이라든가 대학에서 그 설명회라든가 자료들을 현재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환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본인들이 추려서 성적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본인의 소신입니다. 소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남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그 조위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아마 올해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시험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잘 봐서 좋은 성적 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동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